안녕하세요. 만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로봇 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역량이 드러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또한 어떤 책을 읽어야지 유리한지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알파고 이걸로 인해서 로봇 공학과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일단 학과 소개를 해볼 때 보면 로봇 공학과는 건 로봇 설계, 뭐 구조, 뭐 제어, 지능 그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요즘에 와서 로봇 공학과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인공적으로 실현시켜서 활용하는 생체 공학에 지금 매우 놀랍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공학과를 지망한 학생들은 로봇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떤 생체 기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 활용 능력도 지금 대세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공학과라고 해서 딱 로봇만 공부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 공학 분야가 융합된 학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하, 수학과제 탐구,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그리고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그리고 지식 재산 일반 이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떤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 저는 어떤 지식 재산 일반과 창의 경영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교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네,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뭐 특목고나 자사고에는 있는데 없는 학교도 있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뭐 진로 선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학교에 있는 학과를 그 과목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도서로서는 로봇 공학의 기초, 로봇 미래를 말하다,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기계,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이기적 유전자, 엔트로피, 그 다음에 창의력에 미쳐라 이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점들이 드러나야 될까요? 단지 뭐 로봇 공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과학만 잘하면 될까요? 수학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만들기만 잘하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공학을 융합한 학문이 로봇 공학과라 말씀드렸었죠. 먼저 상기부에는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가 과학적인 거나 로봇에 관해서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책임감과 끈기가 드러나는 과학 탐구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단지 어떤 과학 탐구 능력에서 어떤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네, 물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건 좋긴 좋은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 전에 책임감과 끈기 이 두 가지가 생기부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팀워크, 그러니까 팀에 기여하는 본인의 팀워크 역량도 드러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가끔 TV 보시면 뭐 로봇 축구 대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사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 명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팀 플레이와 팀 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의 팀 워크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하는 자세, 그 역량도 드러나야 됩니다. 다음에 또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 단지 뭐 아까 말씀드렸었죠. 융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직업 윤리와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에도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로봇 공학과는 단지 로봇이 아니고요. 자동차에도 관심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 전기, 전자 등에도 관심을 두루 보이고 있다는 점들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수학이라든지 과학, 그 다음 정보교과, 컴퓨터는 당연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신의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업 역량인데 그 학업 역량을 받쳐주는 과세특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과세특에서는요, 이것입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한 과정이 과세특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상대하고 뭐 어떤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고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다 틀려요.
정치 외교학과, 아니면 뭐 미생물 분자 생명과학과, 아니면 언론정보학과, 아니면 뭐 정치 도시행정학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학생들마다 보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학과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공학과는 과세특에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한 과정, 끈기, 그리고 학습에서 자발적 의지와 태도,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역량과 여러분만의 특기와 여러분만의 경험이 과세특에 나와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의 수행평가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를 통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어필할 수 있는지, 또한 보고서에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학교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다양한 활동들에서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성에서는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인성에서는 자발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과 배려가 드러나야 됩니다. 로봇공학과는 단지 로봇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뭐 큰 좋은 영향을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배려, 공동체 의식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아리에서는 어떤 영향을 되나? 당연히 로봇공학과니까 그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로봇이나 공학이나 융합, 뭐 컴퓨터 버튼 발명 등 이런 동아리들, 이런 다양한 동아리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만 드러나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로봇공학과 합격했던 그런 학교 선배들 사례를 보면은 일단 그 동아리 활동에 지적 관심의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호기심이라든 지적 관심 정도 상당히 높은데 또한 뭐까지 드러내냐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력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들로 인해서 특정 결과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일단 본인은 어떤 역량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동아리 활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아리 활동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첫 번째, 지적 관심. 두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것이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이 활동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역량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동아리 활동에 드러나면 매우 유리합니다. 진로 활동으로는 어떤 점에 드러나면 좋을까요? 근데 당연히 로봇 공학 관련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탐방, 아니면 뭐 그 요즘에 뭐 세바시 같은 데라는 보면 로봇 공학자들이 이렇게 강의한 게 있잖아요. 그런 직업인 특강 등을 통해서 지원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해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점들이 생활 기록부에 언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는 본인 어떤 로봇 공학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들으면서 본인이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미처 오해했던 것들, 본인이 미처 좀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언급되고요. 진로 설계 과정이 어떻게 본인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언급되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로봇공학과를 쭉 이렇게 학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합격한 그 선배들을 보면은 일단 결과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한데 동기와 특히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그 과정 중에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본인의 거기에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켰는지,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키우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살아 있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